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에 만들어둔 동적 배열의 이터레이터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만들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터레이터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터레이터는 이제 STL 표준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자료 구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벡터, 리스트, 맵, 셋, 그리고 뭐 큐, 스택, DQ 등등의 그런 굉장히 많은 자료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 구조들은 전부 다 이제 뭐랄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형태도 다르고,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뭐 추가 수정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획일화시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이터레이터, 즉 반복자라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인데 어떤 클래스냐? 각 자료 구조들은 자료 구조에 맞게, 특성에 맞게 각각 개별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내부에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자료 구조 클래스 내부에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클래스가 각각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 이터레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전부 다 다른 행동을 보이는, 다른 형태로 이제 돌아가는, 동작하는 자료 구조들을 이터레이터라는 반복자를 통해서 획일화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불이 켜지고 또 누르면은 불이 꺼지듯이, 그 내부의 전선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는 스위치와 가정집에 들어가는 스위치의 방식이 다를 거고, 뭐 대강당이나 그런 데서 스위치 배선이 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고 스위치를 또 누르면 꺼진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도 이 스위치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다른 동작 방식을 가진 자료 구조들을 이터레이터라는 반복자를 통해서 획일화된 방식으로 동일하게, 동일한 메서드명,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자료 구조를 다룰 수 있도록 해준 게 이터레이터 반복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현한 것은 동적 배열 안에 구현되어 있는 이터레이터로 벡터 안에 구현된 이터레이터를 보면서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터레이터가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터레이터를 이너 클래스로 구현을 했는데, 이 이너 클래스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너 클래스를 잠깐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너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네포 클래스, 내부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이제 이너 클래스, 뭐 네스티드 클래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퍼블릭 그다음 프라이빗의 이제 선언함에 따라서 외부에서 가시성이라고 하죠. 그 가시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는 지금 퍼블릭으로 이제 선언을 했는데, 퍼블릭에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CARR이라는 동적 배열 클래스 안에는 프라이빗이 있고, 프라이빗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퍼블릭에다가 이 클래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퍼블릭에다 선언을 하게 되면은 해당 클래스를 통해서, 즉 외부 클래스, 내부 클래스로 부르겠습니다. 외부 클래스는 동적 배열을 이루는 거고, 내부 클래스는 이 이터레이터를 이루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클래스를 통해서 내부 클래스, 즉 이터레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에 있으면은. 하지만 프라이빗에 있으면은 외부에서는 이 이터레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퍼블릭에다가 생성을 했다. 근데 왜 그럼 내부 클래스에다 생성을 해야 되냐,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각 자료 구조들은 각자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즉 클래스로 이 자료 구조가 나눠져 있고, 이 클래스들은 각각의 자료 구조에 맞게, 자료 구조의 특성에 맞게 동작 방식이 다 정의되어 있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터레이터가 하나의 공통된 클래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트와 벡터만 봐도 이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도 다르고,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나 함수들, 뭐 하물며 이름도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터레이터를 공통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터레이터를 각 클래스 안에다 넣어서, 예를 들어서 벡터 클래스가 있고
리스트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 안에 각각 벡터에 맞는 이터레이터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에 맞는 이터레이터를 정의를 하되 내부 동작, 내부 구현은 이터레이터 클래스 안으로 감춰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하면 더해지고 빼면 빼지고 비교하면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하고 이런 공통된 연산자 오버로딩이나 공통된 함수를 똑같이 이름과 똑같이 제공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다르지 않게, 즉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장되는 방식이나 그런 특성에 따라서 클래스를 선택을 하지만, 자료 구조를 선택을 하지만 사용할 때는 어떤 자료 구조든지 최대한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비슷하게 거의 다르지 않게 스위치를 누르듯이 거의 다르지 않게 이제 구현을 하려는 목적에서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 클래스의 각각의 구현되어 있는 모양에 맞게 이터레이터가 구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내부 클래스로 만들면 장점이 있는 게 이터레이터 안에 있는 함수들은 외부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프라이빗 멤버 변수를 사용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부 클래스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부 클래스도 똑같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드는 3개, 멤버 변수는 3개를 가지는데 m_outside는 외부 클래스를 가리키는데 외부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은 외부 클래스에 여기까지가 타입이죠. 템플릿 함수 클래스 템플릿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타입이고 이제 포인터 타입, 즉 외부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터레이터가 가리키는 게 결국에는 외부 클래스의 데이터들인데 외부 클래스의 주소 값을 가지면서 이 이터레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최초에 가리키게 된 주소값과 이터레이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이 이터레이터가 유효한 이터레이터인지 그 이터레이터를 받은 다음에 주소가 바뀌진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타입의 MI 데이터라고, 이제 이거는 이 외부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배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외부 클래스에는 이렇게 T타입의 MARR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동적 할당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 MARR의 주소값을 포인터를 그대로 가지는 MI 데이터라는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는 이유는 이터레이터가 결국에는 해당 자료 구조를 그대로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순회도 하고 뭐 데이터를 읽어오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로 전부 다 그런 걸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서도 자체적인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순회를 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은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에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begin 외부 클래스의 이 begin 함수가 결과적으로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함수인데, 이 begin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벡터 클래스도 이 begin 함수를 통해서 이터레이터를 반환을 해서 해당 이터레이터를 초기화하고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인덱스가 몇 개인지, 즉 만약에 begin이면 이제 시작 주소를 가지게 되고 해당 데이터, 즉 가변 배열의, 그러니까 동적 배열의 시작 주소와 동적 배열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시작 주소와 그리고 이제 시작 주소의 인덱스 0번을 가지게 돼서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데이터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킨 인덱스의 주소에 그 증가시킨 인덱스를 더해서 요소를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퍼블릭 멤버 함수로는 생성자가 있고요. 기본 생성자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는, 즉 생성만 했을 때의 이터레이터의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터레이터의 상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클래스의 포인터, 그리고 해당 외부 클래스의 동적 배열 데이터,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 즉 이 인덱스는 현재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면은 0개를 받겠고, 왜냐면 시작점을 같이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주소와 인덱스 0을 받고 AND다, 즉 끝지점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끝지점은 현재 데이터 개수를 받게 됩니다. 현재 데이터 개수는 유효한 인덱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데이터 개수가 7개라면은 유효한 인덱스 범위는 0부터 6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효한 인덱스 범위인 6을 받는 게 아니라 현재 데이터 개수를 받는 이유는 AND의 동작 방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D가 6을 가지게 된다면 현재 데이터는 7개인데 유효한 인덱스 범위의 끝인 6을 가지게 된다면 AND로 조건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건 비교를 했을 때 AND는 마지막 데이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데이터는 이 테스트 데이터가 테스트 iter이 마지막 데이터에 왔을 때, 증가하다가 마지막 데이터에 왔을 때 마지막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데이터 같지 않음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서 같아지면서 마지막 데이터를 출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AND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데이터의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덱스의 유효한 범위인 6이 아닌 현재 개수인 7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연산자 오버로딩을 5가지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해당 이터레이터의 이제 대괄호 연산자를 통해서 요소를 반환하고 그 반환한 요소에 읽고 쓸 수 있도록 참조를 반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도 이제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듯이 역참조 연산자를 단항 연산자로 구현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반환하는 이유 역시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해당 배열의 요소를 반환을 했을 때 배열의 요소 한 칸은 변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반환을 했다라는 것은 해당 요소의 원본값을 반환을 한 건데 포인터가 아니라 참조기 때문에 r밸류, 즉 우측에 가면은 값을 반환을 하고 따로 역참조를 해주지 않아도 값을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을 때는 대입할 수 있는 l밸류, 즉 수정 가능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참조를 반환을 해서 이 두 경우에는 값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단항 연산자, 즉 전위와 후위 연산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위 증감 연산자와 전위 감소 연산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후위 증감 감소도 있는데 후위 증감 감소는 구현을 안 했고, 이제 왜 구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말로 때우려고 구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타입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너 클래스의 특징인데, 이너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생성할 때도 그렇고 정의할 때는 항상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고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CARR 템플릿 프로그래밍이 클래스 템플릿이 적용된 CARR의 클래스 안에 있는 범위 지정자고, 이 안에 있는 이터레이터의 참조를 반환한다는 겁니다. 즉 이터레이터도 그냥 이터레이터가 아니라 CARR 클래스 안에 있는 이터레이터를 반환을 한다는 거고, 그걸 이제 참조로 반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위 감소 연산자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연산자를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불 타입을 반환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로는 이렇게 타입이 또 CARR 클래스 안에 있는 이터레이터의 참조 값을 매개 변수로 받게 됩니다. 얘가 이제 여기서 쓰인 애입니다. 이건데 이게 여기서 반환하는 게 타입이 그쵸 이렇게 나오죠. CARR의 테스트 VEC, 즉 이 AND에서 반환되는 게 결국에는 이터레이터, 즉 CARR 클래스 안에 있는 이터레이터 타입의 이터레이터의 참조가 반환이 되고, 그대로 이제 연산자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는 디스포인터로 넘어가게 되고 얘가 이제 매개 변수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걸 비교할지도 제가 정해줬습니다.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산자 오버로딩의 장점은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언을 보여드렸고, 이너 클래스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타입 선언이나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자 부분입니다. 생성자 부분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클래스 안에 CARR 클래스 안에 이터레이터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생성되어 있는 생성자다 해가지고 처음엔 이제 아무것도 그냥 생성만 하면은 초기 값이 널 포인터 0으로 이렇게 초기화 해줬고요. 그리고 이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성자인데 얘는 매개 변수를 3개 받는다. 아웃사이드 클래스 포인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where 해가지고 이제 어느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느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한 where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0 아니면은 현재 데이터의 개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리스트로 초기화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이니셜라이즈 리스트로 초기화를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초기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코드를 따라와 보시면은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아니지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처음에는 이 지점으로 왔다가 이니셜라이저 문법이 있으면은 이 위로 올라가서 이것들을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대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시점에서 이미 객체가 생성이 된 상태에서 이 블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블럭 안에서는 생성된 객체의 블럭 안에서 어떤 작업이 있고 만약에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거나 동적 할당 받아서 포인터를 넘겨주는 작업이 있다면은 이미 생성된 객체의 멤버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초기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블럭 안에서 초기화가 대입이 진행될 경우에는 컨스트 변수 같은 값들은 대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컨스트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클래스에 선언된 컨스트 변수들은 이 이니셜라이저 문법까지 초기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값을 통해서 이니셜라이저 문법으로 값을 초기화를 해줄 수 있었는데 여기 안에서 대입을 해줘 버리면은 이미 객체가 생성이 되고 해당 컨스트 변수에는 더 이상 초기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초기화를 할 거라면은 이니셜라이저 문법을 통해서 값을 초기화를 해주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멸자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궁금해가지고 외부 클래스가 이제 삭제될 때 얘도 이제 동시에 호출되냐라는 건데 애초에 다른 클래스입니다. 그냥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외부 클래스와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에서 외부 클래스의 연관이 많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외부 클래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클래스 안으로 들어온 거지 외부 클래스는 생성할 때 그냥 외부 클래스만 생성을 하면은 내부 클래스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 클래스를 생성을 하려면은 꼭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외부 클래스 즉 벡터 CARR의 int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생성을 하려면은 CARR int 안에 있는 이터레이터를 선언을 해서 생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와 내부 클래스는 아예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의 객체가 삭제가 되면은 그때 이제 소멸자가 호출이 되고 외부 클래스가 삭제되면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서로 다른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청사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집을 찍어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안에는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그냥 그려져 있는 겁니다. 책상이 그려져 있는데 집을 지었다고 해서 거기 있는 책상도 같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책상도 같이 만들어지진 않고 그냥 이제 배치만 해본 거고 책상도 책상 나름대로 다시 이제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아예 개별적으로 다른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오버로딩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위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타입 네임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네임이 뭐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환 타입이 클래스 T 안에 있는 이터레이터다 라고 했을 때 클래스 T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입이 지정되지가 않았습니다. 타입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반환 타입으로 선언을 한다라는 거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코드를 읽어드릴 때 그러니까 헤더 파일에서 CPP 파일에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읽어드릴 때 어떤 타입인지를 알 수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입 네임을 붙여주면은 일시적으로 하나의 타입인 것 마냥 이 클래스 T, 즉 이 템플릿이 적용됐는데 아직 타입이 들어오기 전에 이 클래스를 하나의 타입으로 간주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에는 붙여야 되고 또 다른 데는 또 안 붙이고 하는지에 대해서, 왜 여기는 또 안 붙이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타입 네임을 붙여야만 된다. 만약에 이걸 안 붙이면 이제 에러가 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어떤 에러가 나냐면은 이터레이터 디펜던트 네임 is not a type이라고, 그냥 이터레이터가 지정되지 않은 타입이다. 즉 아마 클래스 안에 있는 건데 어떤 클래스 안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이터레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클래스 안에, 즉 플롯 타입의 CARR 클래스일 수도 있고 뭐 인트 타입의 CARR 클래스일 수도 있는데 어떤 타입의 클래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 있는 이터레이터인지 모르기 때문에 타입 네임을 붙여줘서 그냥 하나의 이름인 것처럼 간주한다, 하나의 타입인 것처럼 간주한다 라는 의미에서 타입 네임을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삽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설트를 통해서 이제 이런 조건들을 잡아줬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설트를 통해서 네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 잘못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코드 한 줄인데 여기서 이 t 참조를 반환하고 있는데 이 t가 뭐냐? 타입 데이터입니다. 즉 mi 데이터에 들어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where이었고, where 값이었고, where 주소였고, begin으로 처음에 받으면은 첫 주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적 배열 안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힙 영역에 저장하는데 해당 힙 영역에 생성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를 mi 데이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인터를 값으로 가지고 있는데 해당 포인터에서 인덱스를 더하게 되면, 즉 들어온 인덱스, 여기 이제 입력된 인덱스겠죠. 1, 2, 3 이런 인덱스겠죠. 인덱스가 더해지면은 벡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해당 이터레이터를 가지고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고, 힙 영역에 생성된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고, 들어온 인덱스에 따라서 요소를 가리키게 되는데 그 요소의 인트 값을 반환한 게 아니라, 해당 요소 자체를 변수로 보고 해당 요소의 원본을 반환을 했습니다. 원본을 참조로 반환을 한 겁니다. 참조로 반환을 했다라는 거는 rvalue와 lvalue를 구분 없이 변수와 똑같이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값을 넣고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0번 출력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값을 또 넣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디쯤에 있을까? CLR 클래스 이터레이터면은 여기네요. CLR 클래스 이터레이터 여기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1, 2, 3, 4, 5를 넣었고, 그리고 출력을 0번과 이 별표로 했는데 둘 다 1이 나와야 맞습니다. 둘 다 1이 나와야 맞고 1이 잘 출력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MITR의 첫 번째죠. 이건 항상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주소에 역참조를 해서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포인터는 아닌데 참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을 통해 사용하도록 해놔가지고 2000을 넣었고, 그 다음 1번에는 1000을 넣었습니다. 1번에는 1000을 넣었고, 그 다음에 0번째는 200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번을 출력했더니 1000이 먼저 나온 거 볼 수 있죠. 1000 나오고, 그리고 얘가 이제 0번째가 2000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에 넣고 빼는 게, 값을 읽고 쓰는 게 가능하도록 참조를 반환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 했는데 단항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해가지고 이 매개 변수 안에다가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은 해당 연산자를 호출한 객체만 디스포인터로 가져와서 이제 단항 연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겁니다. 이거 즉 포인터를 사용한 것과 같이, 포인터는 아니지만 얘는 실제로는 참조지만 포인터를 사용한 것과 같이 얘는 이제 이터레이터 그냥 값 객체입니다. 이터레이터 값 객체 스택 영역에 생성된 지역 변수인데, 얘가 이제 이걸 달게 되면서 디스포인터로 이 주소가 넘어가게 되고, 정확히는 이 주소에 이게 넘어가겠죠.
이게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MITR 포인터를 넘겼죠. 디스 포인터니까 포인터를 넘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MI 데이터, 즉 이거는 디스가 생략된 겁니다. 디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MI 데이터 플러스 M 인덱스,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입니다. 결국 같은 인덱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인덱스는 처음에 비긴이면은 여기서 보면은 비긴이면은 0이 들어갑니다. 비긴이면 0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 비긴을 통해서 이제 이터레이터 객체를 생성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보면은 비긴을 통해서 이터레이터 객체가 이렇게 반환 타입 이터레이터 객체죠. 타입네임이 있고 이터레이터 객체가 생성돼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문명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객체의 값을 생성해서 넘긴 겁니다. 왜냐면은 생성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포인터라는 게 이 이터레이터의 원본 자체가 없습니다. 원본 자체가 없는데, 원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생성한 이터레이터의 주소를 넘긴다, 원본을 넘긴다. 원본이 있다라는 건, 원본을 넘긴다라는 거는 해당 원본이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원본을 가져다가 어딘가에 사용을 하고, 사용한 곳에서 원본의 값이 변경되길 원할 때 이제 원본을 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함수 지역 안에서, 해당 함수 프레임 안에서 생성한 지역 변수의 주소를 넘겨버리면은 해당 함수 프레임이 끝나고 다시 이제 흐름이 이쪽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로 돌아갔을 때 해당 함수는 지워져 버립니다. 스택 영역이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MITR이 참조하고 있는 주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메모리 주소에 생성된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값을 그대로 생성을 해서 넘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생성을 하면은 스택 영역에 무명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값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 값이 RAX에 담기고, 이 RAX가 이터레이터에 담기게 되면서 값 자체가 복사돼서 결국에는 이 이터레이터는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여기서 나온 이터레이터, 즉 여기서 생성한 이터레이터로 초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입이 가능한 이유는 객체의 생성 당시에 대입 연산자를 컴파일러가 직접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한 건데, 이 경우에는 대입과 복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거나 아니면은 대입을 한 거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대입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컴파일러 내부적으로는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사 생성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사 생성자는 여기다가 대입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대입과 복사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MITR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값이 초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과정 자체가 이렇게 나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나뉘고, 두 번째가 이제 MITR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잠시만요. 대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해당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 생성자를 까보면은 기본 생성자가 있죠. 기본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기본 생성자가 있습니다. 이터레이터 기본 생성자가 있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된 객체에다가 여기서 생성한 객체를 반환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값이 하나하나 대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얕은 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대입 연산자를 생성을 해주긴 하는데 동작 방식은 얕은 복사다. 즉 메모리 주소, 그냥 그 값을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든 뭐 어떤 값이든 그냥 넘긴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얕은 복사에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값으로 전달을 받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포인터 그 자체 주소로 받고, 얘도 주소로 받고, 얘도 그냥 값으로 받기 때문에 전부 다 값으로 받아서 대입이나 복사가 상관없다. 근데 만약에 깊은 복사를 해야 된다. 즉 포인터 자체의 주소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깊은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나 대입 연산자를 오버로딩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컴파일러 내부적으로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준다. 복사 생성자로 동작이 된다라는 거고,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MITR2 한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멈춰가지고 컴파일 어셈블리 코드가 똑같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이 코드랑 이 코드랑 정말 동일합니다. 이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도 레지스터 영역도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든 복사를 하든 결국에는 복사 생성자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해서 이 방식에도 결국 복사 생성자처럼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반환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객체를 비긴 함수에서 객체를 만약에 객체를 반환